85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정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노년의 몸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성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마주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변명인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이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섭게도 대부분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며칠 전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는 계신데 예전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에만 계시고 잠은 얕아지고 밥맛도 없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급격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넘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무너진 뒤에는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후 수명을 갉아먹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 30분 걷는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해외 여러 연구에서 장시간 좌식 생활은 근육 소실과 혈류 저하를 빠르게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앉아 있는 동안 다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렸고 본인은 충분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어지셨고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하루 9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 산책 30분이 그 9시간을 상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계속 약해졌고 혈액은 다리에 고이면서 순환이 느려졌습니다. 결국 몇 년 사이에 혼자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분께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50분 앉아있으면 10분은 반드시 몸을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창문 앞에서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내는 겁니다. 운동으로 상쇄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아침에 30분 걷는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은 움직임이 멈춘 순간부터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앉아있던 시간 솔직히 몇 시간인가요? 챕터 2 잠을 줄이는 습관. 두 번째는 잠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깊이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요. 새벽 3시면 눈이 떠지는 게 노인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전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뇌 노화를 가속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가 다시 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69세 이정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루 5시간 수면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죠. 그런데 낮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멍하고 오후에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까먹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그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든 시간과 깬 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니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사이였습니다. 이건 심각한 수면 부족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잠들기 전 습관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저녁 8시 이후에도 물을 많이 드셨는데 그게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둘째,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셋째, 새벽에 깨더라도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계십시오.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낮 시간의 피로가 확연히 줄었고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로 피로를 버티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졸리면 커피를 드십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들지만 밤에 잠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음 날 또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요즘 아침에 쉬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챕터 3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생활. 3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생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협 상태로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67세 박순자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데 뭘 챙겨 먹나 싶었던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수면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식사와 수면이 무너지니 몸 전체가 약해졌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밖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날 기회는 더 줄어들었고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가까이 빠졌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족이 이상함을 느끼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표정도 어둡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실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경로당을 권해드렸습니다. 가기 싫으시면 동네 산책하다가 마주치는 이웃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밥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식욕도 돌아왔고 잠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쁘게 지내는 것과 연결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자 바쁘게 이것저것 하는 건 진짜 사람과의 연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나누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진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챕터 4 잘못된 건강식. 네 번째는 잘못된 건강식입니다. 젊을 때 맞던 음식이 노년의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먹어온 음식을 계속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면 더욱 의심 없이 드시죠. 하지만 노화된 몸은 탄수화물과 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사가 60대 이후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74세 최민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도 챙겨 드셨습니다. 고기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현미밥에 나물 반찬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식을 하신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가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졸렸습니다. 근육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쉽게 올랐는데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 쥐는 힘도 약해졌습니다. 그분은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섭취하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너무 많았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나물 반찬만으로는 몸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과일을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서너 번 드셨는데 이게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피로감을 유발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약간의 채소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손바닥 크기만큼 꼭 드시라고 했습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노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과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오후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육량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먹어왔다는 이유로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때 맞던 식단이 노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중심으로 식사의 균형을 조정하십시오. 몸이 달라졌다는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챕터 5 멈추지 않는 걱정. 마지막 5번째는 멈추지 않는 걱정입니다. 만성적인 긴장은 몸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과 면역을 동시에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까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걱정들이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만 망가질 뿐입니다. 68세 윤미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한 뒤에도 걱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밤새 걱정하셨습니다. 딸이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면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건강도 걱정이고 본인 노후 자금도 걱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내일 일, 다음 달 일, 내년 일까지 미리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항상 뻐근하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몸은 계속 아팠습니다. 혈압도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도 높은 편이었는데 걱정이 심한 날은 더 올랐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도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걱정들 중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대부분 당장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일은 자녀들이 해결할 문제였고 미래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통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자녀 걱정을 한다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래를 걱정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를 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생각만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하지 말라고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몸의 긴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실제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셨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10분이라도 걸으면서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셨습니다. 한 달 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깨 통증도 줄었고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요즘 마음이 계속 조급하지 않으신가요?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모두 흔하고 평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래 앉아있고 잠을 줄이고 사람과 단절되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걱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은 나이를 탓하게 만들고 올바른 관리는 삶을 되돌립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만 바뀌어도 나머지는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두면 낙상이 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고립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바꾸면 다시 걷게 됩니다. 생각이 돌아옵니다. 사람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생활 리듬을 먼저 고정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움직임과 수면과 연결과 식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십시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잘 움직이면 잘 자게 되고 잘 자면 사람을 만날 힘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식욕이 돌아옵니다. 이 흐름이 돌기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앉아있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몸을 움직이십시오. 잠들기 전 화면을 끄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음 식사에 단백질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걱정이 시작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 가지라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걷는 힘을 지키는 실제 생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걸렸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